네, 여러분, 오늘은 챕터 3 고객관리 실무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객관리 실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1절, 그쵸? 전화, 콜 관련돼서 배울 거고요. 거기에 따른 고객 상담, 그리고 예절과 에티켓, 그리고 비즈니스 응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저희 그리고 실무론에 대해서는 법도 나와요. 뭐 있냐면 소비자 기본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법 관련돼서도 저희가 간단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7, 8절 보시면요. 의전과 회의,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 보실 거예요. 자, 1절 전화 서비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핵심 출제 포인트 짚고 넘어가 주셔야겠죠. 자, 전화의 특징, 그리고 전화의 3대 원칙, 그리고 전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예절. 그렇죠.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건너오면서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요즘 MZ 세대에서는 전화를 무서워하는 현상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전화의 특징이나 전화의 3대 원칙, 전화 예절을 배우면서 전화에 좀 더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사례별 호칭, 사용법을 익히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콜센터의 발전 단계, 그리고 인바운드, 콜이 들어오는 거, 아웃바운드, 내가 콜을 하는 상담 기법, 그리고 스크립트, 대본, 그리고 콜센터 모니터링도 우리 지난번 전략론 때 배웠는데 거기에 따른 종류, 그리고 콜센터 조직 문화와 관련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저와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별 전화 응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화 응대의 중요성 별 1개. 전화 응대 왜 중요하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겠죠. 전화는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기업 이미지를 결정하죠. 여러분, 고객과 소통한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 먼저 하고 보통 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이 기업을 방문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개팅 같은 거 하실 때 바로 만나진 않잖아요. 그쵸? 보통 메신저나 전화 통화로 저희 어디서 몇 시에 볼까요? 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나서 만나죠. 그쵸? 근데 만약에 매너가 되게 좋다. 그럼 되게 기대를 안고 만남이 기다려지겠지만 매너가 되게 좋지가 않아. 그러면은 만나고 싶지조차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를 결정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이 전화다. 그래서 전체 이미지와 서비스 수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응대를 하는 직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내가 기업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응대해야 된다?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셔야겠죠. 우리 기업에 찾을 수 있도록. 그쵸? 자, 전화 응대의 특성 별표 2개. 목소리만의 커뮤니케이션. 그쵸?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죠. 감정 및 의사 전달이 어려워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표정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 태도, 주변 환경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화 전 통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통화가 길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양해 멘트를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통화 딱 걸 때 이런 멘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그쵸? 혹은 통화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지금 통화가 길어질 것 같은데 시간 잠깐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고 천천히 밝게 적당한 음성으로 말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요즘에 뭐 화상 전화, 줌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업에서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수화기로만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비용 발생입니다. 비용 발생. 통화는 최대한 간결하게 해야겠죠. 만약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통화를 너무 길게 오래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2번, 항상 메모지와 자료를 곁에 두고 자료 찾는 시간이 걸리지 않게 해야겠죠. 고객들이 자주 물어보는 Q&A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바로 옆에 두고 또 앞에 전화기 바로 옆에 메모지와 볼펜을 두고 나서 이제
고객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자료 물어보면 바로 찾아서 대답할 수 있게끔 해야겠죠. 3번, 통화 시간이 좀 걸릴 경우에는 전화를 일단 끊은 다음에 그 상담원이 다시 걸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뭔가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걸 찾는데 오래 걸리거나 상부에다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럼 고객님, 저희가 확인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잠시 전화 끊어주시면은 저희가 10분 안에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멘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쵸? 그리고 그 상담원, 전화했던 처음 상담원이 다시 전화를 하는 게 절차이겠죠. 그쵸? 그래서 비용 발생 특성도 있다. 3번, 증거 확인이 어려움. 이건 뭘까요? 통화만으로는 증거를 남기기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메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똑똑해서 뭐 통화 녹음 자동 된다고는 하지만 보통 기업에서 그 있는 수화기로 전화를 받잖아요. 그래서 녹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메모를 해야 된다. 메모를 할 땐 전화 메모할 때 육하원칙에 대해서 누가 언제 전화했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지 적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메모 포스트잇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전화 메모 포스트잇에 보면은 누가 전화했는지, 누가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지, 전화를 달라는 건지, 전화를 했었다는 건지, 전화를 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할 수 있게끔 빈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스트잇 사기가 좀 어려우시면 이제 검색창에다가 전화 메모 포스트잇, 전화 메모지 치면 이제 출력도 가능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용건 확인이나 복창은 반드시 해줌으로써 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복창 뭡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저 8월 20일 날 12시에 예약할게요. 그러면 고객님 8월 20일 날 12시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는 거죠. 자, 다음 예약 불가능에 대한 측면입니다. 전화를 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봐야겠죠. 그쵸? 고객님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2번, 전화를 받는 사람은요,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통화 약속을 해야겠죠. 그래도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통화를 오래 받기 힘들어. 제가 지금 회의를 막 들어가야 돼서 그러는데 제가 회의 끝나고 몇 시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3번, 회의 중이나 업무 등 전화 통화가 불가능할 상황일 경우에는 지금 통화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다시 걸 수 있도록 양해 멘트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나 회의 중일 때 보통 전화가 오면은 이제 부재중 받을 수 없다는 문자 같은 거 보낼 수 있게끔 자동 문자 뜨잖아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 다음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 보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